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 중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 중독에 빠져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 일부는 게임 속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음식조차 먹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갓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게임만 하다가 아이가 굶어서 죽었다는 뉴스도 보도가 되었어요. 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친구보다 가상세계의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충동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전문 저널인 트랜스레이셔널 사이키애트리에서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가 마약 중독에 빠진 뇌처럼 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이 가능하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 관련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건강관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중독에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중독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입니다. 금단의 뜻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차단 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요. 내성은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증세를 뜻합니다.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족 간의 갈등이나 학교 결석,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기 지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중독의 원인은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 콘텐츠 자체의 문제, 환경적 문제, 정신적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갈등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의 갈등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며 게임이나 채팅 등을 통해 위로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고요. 인터넷 자체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거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현실에서는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전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특성으로 인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여가시설이 적고 친구가 없거나 집에 인터넷을 통제해줄 어른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나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이 있을 때 휴대폰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사이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중독과 비슷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여러 명칭들이 있네요. 휴대폰 중독, 휴대폰 과다 사용, 휴대폰 증후군, 휴대폰 의존, 리셋 증후군 등등. 그럼 이런 사이버 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때는 말을 잘하지만 실제로 직접 만나서 놀기는 어색한 상태. 현실 세계에서 함께 있지만 따로 스마트폰만 하면서 노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척추에 부담이 가고 목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는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또한 손과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빠르고 강한 정보에 익숙해져서 현실 세계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지는 팝콘 브레인이 발생하기도 하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디지털 치매 현상,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과잉 행동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스트레스 증후군도 있으며, 스마트폰을 하면서 신호등도 잘 보지 않고 길을 건너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며, 은밀하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욕설이나 협박하는 언어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불빛인 블루라이트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및 성인 정보를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자신의 속해 있는 환경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여 인간관계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도 생길 수 있으며 전두엽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시에는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 영양결핍, 비만, 체력 저하, 두통, 위장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이 나고 처음 계획했던 시간보다 오래 사용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휴대폰 중독 예방에 대해 모래로 표현한 샌드아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수업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걸어 다닐 땐 되도록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 꼭 필요한 앱만 사용하며 불필요한 앱은 과감하게 삭제해주세요. 여가 시간에는 특별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이나 몸을 움직이는 놀이나 취미를 하는 것이 좋고요.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감정이나 고민을 공유하는 것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 보안관 어플을 설치하고 부모님과 합의하에 휴대폰 이용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방법도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SNS 알림을 끄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하루 중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 없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답장이 늦게 와도 초조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시간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것도 휴대폰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스몬비와 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주변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걸어가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신조어고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배웠듯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안구건조증, 수면장애, 만성피로, 비만 등 신체 건강에 나쁜 피해를 줍니다. 노모포비아는 처음 보여준 영상에서도 보셨죠?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더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일종의 중독 증상을 나타낸 신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련 정리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사용자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약 200분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노모포비아부터 길거리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다니는 스몬비족까지 실제로 디지털 세상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다이어트에서도 붐을 일으켰던 디톡스가 스마트폰 사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이란 단어에 독을 해소하다란 뜻의 디톡스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단식 또는 디지털 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것이 디톡스라면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홍수에 빠진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요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디톡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침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수시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는 것을 줄이고 로그아웃하는 것, SNS와 모바일 메신저의 알림 기능을 끄는 것,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대신 종이책을 보는 것, 마지막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을 측정해서 통제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제안했죠. 최근 들어 디지털에 지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함, 즉 아날로그를 찾아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에 오두막을 지어 손님을 받는 스타트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이들은 처음에는 미칠 듯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책을 보거나 산책을 나서는 등 다른 활동으로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친다면 잠자는 시간의 합은 25년, 식사 시간은 6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시간은 무려 11년이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3시간 이상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인한 우리 생활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디지털에서 멀어져 충분한 휴식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ome on.
Everybody 스마트폰에 빠진 사람들 잘 들어 Listen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거북목과 손목 통증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oh no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푹 자기 어려워 중독되면 건강관리 어려워 중독되면 위험해 지하철 버스에 탄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너무 푹 빠져서 내릴 곳을 찾죠 이제 스마트폰 잠시 넣어둬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이어폰 oh no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 oh my god 중독되면 눈이 건조해 중독되면 난청도 걱정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눈을 보고 얘기해 대화가 필요해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위험해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요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모두 지금 스마트폰 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쭉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죠 즐거운 스마트폰 사용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 시간도 어김없이 배운 내용 중심으로 온라인 시험이 있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과제해주세요.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